이 룰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꼭 내 발목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룰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제 나름대로의 골프가 도대체 뭘까? 제 생각에는 제가 규정한 겁니다. 골프의 3요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하고 있는, 지출하고 있는, 낭비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이죠. 근데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골프가 몸을 돌려서 공을 치는 거죠. 몸을 돌려서 치는 거죠.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어떻게 잡고 포지션을 어떻게 하고 회전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스윙 미케닉입니다. 아마 이번 과정에서도 많이 그걸 배우실 것 같고 우리 최영 프로께서도 그런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강의하시는 스윙 미케닉이죠. 스윙을 어떻게 한다. 예. 몸을 어떻게 돌리고 방금 전에 우리 한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가 생길 수 있는 부상은 이렇게 해서 좀 아무튼 결국은 몸을 회전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클 거다. 그리고 이거를 부단히 연습장에 가서 비기너는 또 레슨 프로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몸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손에다가 뭐 장비를 드는 거죠. 이놈의 운동은. 축구같이 단순하게 공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장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스포츠 중에서는 상당히 좀 복잡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성을 갖고 있는 장비를 쓴다 이럽니다. 중요하다 이거죠. 클럽 피팅의 개념에서 보면 중요하지만 한 번만 자기 채를 좀 조율을 해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스윙의 능력이나 골프 능력에 맞춰놓으면 해결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해결하지 않고 치면 1번이 아무리 훌륭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이건 이퀴먼트죠. 골프의 장비죠. 예, 골프 장비. 예. 그러면 몸 돌릴 줄 안다. 나는 그러고 몸도 만들었다. 채도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다는 채를 샀다. 그러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나가야죠. 예. 필드에 가서 경기를 해야죠. 경기는 골프는 타겟 경기입니다.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표. 타겟이 있는 거죠. 타겟. 예. 요 꿈에도 그리운 요 타겟이죠. 예. 요 타겟이 있는 경기다. 타겟이 있는 경기가 많죠. 축구는 골대 아니 타겟이죠. 좀 약간 광범위하지만 홀은 아주 작죠. 108mm 고개 타겟이죠. 사격도 타겟이 있고 뭐 활도 타겟이죠. 타겟의 운동이니 몸을 채를 들고 흔들어도 잘 안 된다 이겁니다. 바람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착시. 그래서 코스를 공략하는 법. 또 멘탈, 내 마음의 어떤 신체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뭐 내일 같은 경우에 그 서울대 정 박사님이 오셔갖고 뭐 멘탈 트레이닝 이런 거 있네요. 그런 부분들. 소위 얘기해서 멘탈 매니지먼트 쪽이 3번이 아니겠나. 몸과 체와 그다음에 게임을 운영하는 기법. 예,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요. 제가 2번을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얘기하는 룰은 3번에 좀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룰을 많이 알아서 경기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또 좋은 룰을 잘 활용을 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면 그것도 역시 코스 매니지먼트 쪽에 하나겠다. 예, 저는 뭐 1번의 생활도 제가 연습장을 하면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주어지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고 이렇게 한 3가지를 잘 공유해서 가면 그게 훌륭한 골퍼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수는 없다. 훌륭한 골퍼, 프로 골퍼 선수들은 3번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고 제가 정청희 교수님 강의를 들어봤더니 유명한 뭐 애니카 소렌스탐이라든지 타이거 우즈의 멘탈 트레이너 그다음에 근육을 그러니까 몸을 책임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간 100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고 달라붙어 있다. 예, 그러면 그건 적지 않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골프 룰은 우리가 요 정도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알 만큼은 좀 알자. 그리고 저는 이제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룰 중에서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그래도 주변에서 이제 레슨을 하시면은 뭐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룰을 여쭤보시게 될 텐데 좀 알아야죠.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네, 룰이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그 룰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난번에는 룰집을 주시던데 우리 한글판이 있거든요. 아주 작끔합니다. 34조에 의해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룰집이 있고요. 아마 뭐 많이들 보셨을 거고
룰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룰 결정판이라는 건데 약 1000여 개의 실제 벌어졌던 상황을 정리해 놓은 거고 미국의 USGA하고 영국의 RNA가 2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야, 이 룰집이 이렇게 돼 있다는데 뭐 A라는 상황에서 어느 옵션에서 이런 상황이 생겨서 문의가 왔다. 여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골프의 룰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도저히 어디선가 이게 구속이 안 된다. 그럼 둘이 만나서 이거는 이렇게 하자. 해갖고 정리된 것들이 디시전 룰입니다. 디시전이라고 돼 있어요. 디시전 오브 룰 오브 골프. 이거는 법전으로 보면 판례집으로 보시면 돼요. 예, 법전이 있고 실질적으로 판사가 땅땅땅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자 했던 실제 발생했던 사례들. 이 사례집도 우리나라에 번역판이 있습니다. 요만한 사이즈도 있고 굉장히 재밌어요.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읽어보시면 참 별일이 다 있구나. 그러면 뭐 뱀이 물고 가는, 아니 뭐 독수리가 물고 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그게 독수리든 호랑이든 뱀이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호랑이는 뭐고 독수리는 뭐고 뱀이 뭔지만 규정하면 되는 거지 호랑이가 물고 가면 제자리고 뭐 독수리가 물고 가면 한 벌타 이런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골프를 크게 이렇게 범주를 카테고리를 지어 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 것들로 거의 처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골프는요. 몇 벌타가 제일 많습니까? 골프 벌타 중에. 예? 그렇죠. 2벌타 이상 없는 거죠. 다른 벌타가 합쳐져서 뭐 한 번에 한 홀에서 한 5개 먹었다 이런 거지 단위 룰에서 룰을 위반하는 거에 발생하는 단위 벌칙은 2벌타밖에 없습니다. 그럼 2벌타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아웃 오브 바운드는 몇 벌타죠? 1벌타죠. 그죠? 워터 해자도 몇 벌타죠? 무벌타이거나 1벌타죠. 그죠? 들어가서 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을 잘 못 치는 거는 1벌타입니다. 내가 좀 공이 서툴었고 잘못 친 건 다 1벌타입니다. 그죠? 공을 잘못 쳐서 오비 났지. 부주의한 게 2벌타입니다. 부주의한 거. 발로 툭 찼다든지. 네, 그죠? 벙커에서 부주의해서 클럽을 댔다든지. 이런 것들이 2벌타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는 조심은 좀 해야 된다. 공 못 치는 거는 괜찮다. 아까 제가도 피팅하면서 마지막으로 즐기는 운동인데, 펀인데, 공 좀 못 치는 거는 벌타를 가볍게 주고, 본인이 부주의한 거는 벌타를 좀 준다. 2벌타. 네,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벌타와 2벌타가 합산이 돼가지고 벌타가 되는 거고요. 제가 그 방송하다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선두가 18번 홀에서 4타를 앞서고 있다. 4타. 그린에 올렸습니다. 이제 버디 펫을 남았습니다. 한 5m 남았어요. 뭐 3펫 이상 안 하겠죠?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반드시 이기는 거죠. 뭐 한 5펫 하진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실격. 뜻하지 않은 실격이 있는 거죠. DQ라 그러는데 disqualified. 잘했는데 끝까지 잘했는데 실격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실격의 요건이 많죠. 예를 들어서 퍼팅을 하다가 공을 이렇게 연습하다가 공을 탁 했다 이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공을 제자리 갖다 놔요? 물론 에이 뭐 그거 쳤다고 보고 뭐 계속 치지. 그래서 아무튼 4펫으로 끝냈다. 그래도 우승 아닙니까? 한타 차로? 그게 실격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일은 발생할 수도 실제 발생도 했고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쭉 18번 홀을 적어 왔는데 어느 한 홀에서 내가 덜 적었다 이겁니다. 보기를 했는데 8을 적었다. 합산은 또 맞는다. 그죠? 어디선 하나 덜 적고 하나 더 적어서 합산은 맞다. 이거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실격은 더 쓰는 건 뭐라 안 합니다. 보기 했는데 더블 보기 쓴 거는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언더 스코어링. 숫자를 적게 쓰는 거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누가 의도로 더 쓰지는 않겠죠. 실수로 더 쓰는 거지. 적게 쓰는 거는 의도라고 보는 겁니다. 골프는 신사 경기고 에코티 경기라 형평의 경기라 그걸 다 의도로 보는 겁니다. 정말 실수지만 그걸 의도로 보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약속을. 그래서 실격이라는 뜻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스코어를 잘못 썼거나 원래 그 사람은 이렇게 퍼팅 연습을 하다가 공을 툭 건드리면 내가 진짜 치겠다고 해서 저리 홀이 여기인데 이리 치는 건 그냥 그리 치면 돼요. 근데 연습하다가 똑같이 공이 그리 간 거는 내가 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공을 움직인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발로 찬 거나. 그러면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안 갖다 놨으니까 오소 플레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룰이 그렇게 그래서 갑자기 복잡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뭐 치고 그러냐? 그러면 스트로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스트로크가 뭔데? 예. 스트로크가 뭔데? 그런 것만 규정을 잘 해놓으면 아, 그건 거기 가서 쳐도 되는 거. 아, 이건 갖다 놔야 되는 게 명확해진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룰 위반이 되면 벌타가 2벌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는 공을 잘못 친 게 아니라 부주의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퍼팅 같은 경우는 2벌타가 아니고 퍼팅은 워낙에 가까이서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톡 건드리면 1벌타입니다. 그거는. 퍼팅 그린 내에서의 퍼터를 움직이는 거는. 그리고 제자리에 갖다 놔야죠. 그거를 만약에 자기는 그냥 에이, 친 거는 똑같잖아. 내가 뭐 저쪽 갔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생각한 건 자기 생각이고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룰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움직이는 게 만약 2벌타면 제가 쭉 몰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벌타 받고. 세컨샷 자리에서 홀까지 쭉 몰고 가면 그러니까 뚝뚝뚝 끊어가는 게 아니라 뚝뚝뚝 끊으면 끊을 때마다 2벌타지만 연속적으로 클럽으로 쭉 끌고 가면 2벌타만 먹으면 버디네. 파5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서 있는 공을 당신이 움직였으니 제자리 갖다 놓고 1벌타다. 제가 아무리 질질 끌었어도 그럼 거기서 다시 쳐야 돼. 그러니까 룰이 교묘하게 그런 상황을 다 이렇게 막아놓고 있어요. 룰을 피해갈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별의별 머리를 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룰 시간에 지금 현존하는 룰 중에서 하자를 찾아봐라. 네? 그 다음에 네가 룰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규칙을 위반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봐. 굉장히 오래 걸려. 6개월 시간을 줘요. 한 학기 동안. 그래갖고 한 2개씩 내는데 결국 채택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룰이라는 게 골프의 역사가 한 100년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그물 속에 다 갖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프 룰을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에티켓. 에티켓이 나옵니다. 룰집에 느닷없이. 에티켓이 나옵니다. 어느 룰집에도 에티켓은 없죠. 어느 법전에도 법정에서 어떻게 앉아있을 거, 판사는 어떻게, 그런 룰, 에티켓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골프의 가장 그래도 최고의 생명은 매너죠. 에티켓이죠. 그래서 에티켓을 이렇게 보시면 한마디로 배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배려, 코스에 대한 배려, 상대방 동반자에 대한 배려, 그렇다면 캐디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시라고 믿고 반드시 이제는 캐디가 백만 이렇게 날아주는 그 캐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동반자의 개념으로 그 배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두 번째는 골프 룰에 나오는 용어를 정의해 놨습니다. 스트로크는 뭐고 스탠스는 뭐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은 뭐고 루즈 임페디먼트는 뭐고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해놨는데 그 규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다 보면 룰집이 다 커버가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골프룰 34조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러니까 제가 용어만 얘기하면 거의 룰집은 상당 부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용어 얘기를 하면서 용어 속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각 1조부터 34조에 대한 것들이 어떤 거라 하는 개략적인 룰을 포괄을 하고 있고요. 4장은 부속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룰을 실제 하다가 룰을 갖고 이제 무슨 시비가 붙었다. 궁금증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룰에 있습니다. 룰에.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만 우리 뭐 매치 플레이는 거의 안 하시니까 스트로크 플레이의 3조에 사망에 처리에 관한 의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습니다. A와 B가 옥신각신합니다. 야, 그거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A가 주장하는 공과 B가 주장하는 공을 거기서 다 치는 겁니다. 다. 두 개를 다 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컨 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있었던 공, 제가 주장하는 공을 제가 A라고 보면 A가 주장하는 공을 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보기했다 5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를 다 치는 거예요, 동시에. 예, 그 다음에 B가 주장하는 바로 룰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드랍해갖고 치는 거야. 그럼 여기 공도 또 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1벌타야. 그러면 플러스 1벌타 해놓고 그래갖고 여기서 뭐 너 그래 트리플 보기다 써놓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진행하는 겁니다. 스코어 카드를 마커에 사인을 받고 제출하기 전에 경기과나 헤드 프로에게 이걸 묻는 겁니다.
물어서 그 사람이 어프로벌을 내면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이런 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세컨 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요 두 개의 볼이 홀 아웃이 될 때까지 발생할 때 요 두 번째 볼이 세컨 볼입니다. 유일하게 공을 두 개를 동시에 때릴 수 있는 룰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경기과의 사실 룰을 경기과는 경기를 이렇게 아주 좀 편안하게 운영하게 돼 있는 어떤 인력이지 룰을 해박하게 갖고 있는 인력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골프협회, KGA죠. 예, 대한골프협회에 물어보시면 답을 해주죠. 예, 미국에서는 USJ에다가 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면 답이 옵니다. 좀 늦게 오지만 미국 사람들은. 예. 그런데 웬만한 상황들은요, 거의 뭐 95%는 저 수준에서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너무 규정을 몰라가지고 그러시는 거니까 오늘 요 시간이 지나면 상당 부분 아마 좀 해박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3장에 플레이 규칙을 하지 않고 그 룰 정의를 함으로 해서 골프 룰을 한번 그 실사례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1번부터 쭉 가는 거죠. 이게 총 몇 번까지 있죠? 52번까지 있는데 각각의 한 데피니션, 정의에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짧게 하면서 다시까지 시간을 맞출게요. 그리고 이게 순서는 원래 영어로 ABC 순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 안에 abnormal, 뭐 ground condition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가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뭐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다. 이걸 왜 규정하느냐? 왜 비정상적인 코스를 규정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골프장이면요. 원래 골프장을 디자인해서 건설할 때, 이 골프장에는 여기에는 벙커가 있고, 여기에는 뭐 배수구가 있고, 여기는 또랑을 만들고, 그렇게 원래 디자인하고 토목을 해서 완공했던 그 원래 골프장의 목적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뭐 두더지가 느닷없이 들어와서 땅을 팠다. 이건 원래 디자인에는 없잖아요. 자연재해로 비가 많이 와서 뭐 쓸려 나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골프장이 디자인대로 토목 공사를 하고 우리 오늘 오픈했습니다 했을 때 그 딱 세팅. 그게 형태가 변하는 그 형태의 변한 일부분이 비정상적인 골프 코스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래 놓고 비정상적인 골프 코스는 우리 골프장은 그거를 뭐라 그러나요? 프리 드랍으로 한다. 아니다. 그냥 놓고 치는 거다라고 규정만 해 놓으면 답이 명확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골프 코스는 요런 거다라고 규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룰이 딱 생겼을 때 이게 원래 골프장에 있었던 건가 아니면 나중에 생겼던가를 먼저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드레스. 이거 재밌는 겁니다.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윙 미케닉을 할 때 어드레스를 해라. 어드레스를 하고 어드레스는 프리스윙이죠. 백스윙이 일어나기 전에 스윙이 시작되면 인스윙이죠. 스윙 속에 있는 거고 프리스윙의 최초의 단계인데 우리가 사실 어드레스라고 잘 안 합니다. 셋업이라고 그러죠. 셋업. 예. 포스처를 어떻게 하고 스탠스를 어떻게 하고 그립을 어떻게 잡고 공의 위치를 어떻게 놓고 내 몸의 스파인을 어떻게 잡고 하는 전체적인 거를 어드레스라고 하지만 셋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때 룰에서는 어드레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원래 뭐 사람을 지칭하다, 뭐 연설하다 이런 뜻인데요. 골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면 어드레스는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땅에 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규정하느냐? 왜 규정하나? 어드레스를. 그래서 모든 골프 룰에는요. 거의 다 공 때문에 생기는 거죠. 공으로 생기는 겁니다. 공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생겨요. 오비가 나도 공이 나는 거고 물에 빠져도 공이 빠지는 거고 발로 차도 이거 차도 벌타 없잖아요. 그죠? 공이 무슨 일을 생기는데 이런 거죠. 내가 뭘 했는데 공이 움직였다. 혹은 움직인 공을 찼다. 너 그때 어드레스 했느냐? 이걸 묻습니다. 제일 먼저 심판관이 와서 영어도 있습니다. 영어 Did you address?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너 어드레스 했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드레스를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댔다. 그럼 스탠스가 뭐냐? 또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한 건 스탠스 아니에요. 이렇게 공 치지 않잖아요.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하죠. 보통 자기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 놓고 나는 공 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 어드레스 안 했다 그런 건 양심범이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안 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골프에는 최초의
룰과 그 에티켓 매너가 있듯이 내가 평상시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아프다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스탠스면 스탠스입니다. 근데 스탠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을 스트라이크 하기 전에 취하는 자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을 때리려고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공을 때리는 자세와 클럽을 댔을 때가 어드레스다. 그러면 해저드에서는 스탠스만 취하면 어드레스다 이거죠. 그죠? 해저드는 못 되니까. 그러니까 벙커에 가서 이렇게 비벼서 딱딱 준비하고 딱 재려고 하는데 공이 움직였다? 내가 움직이는 거다. 그죠? 내가 지금 그 얘기는 스탠스 얘기가, 어드레스 얘기가 왜 나오냐면 공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였다. 아무튼 뭐에 움직인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던 공이 슥 움직인다. 그걸 누가 움직였냐를 규정하기 위해서 플레이어가 어드레스를 했다 한순간 이후라면 귀하가 했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드레스를 규정을 해야죠. 억울하지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 공은 원래 내 눈에는 안 움직이는 공이지만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예. 그렇게 공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연속 상황에서 내가 되니까 더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어떤 그 언덕 같은데, 벙커턱 같은데 이런 데 조심하셔야죠. 예. 딱 이렇게. 그다음에 퍼팅 같은 거 할 때 김미연 한 분 그랬죠. 제주도에서 한일전 할 때 바람이 막 부니까 퍼팅 그린에서 공이 막 흔들린 겁니다. 김미연 선수가 룰을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프로 선수들은 알죠, 이제는. 바람이 많이 불건. 이렇게 딱 하려는데 공이 막 떨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딱 풀었어요. 뭐 안 거죠, 벌써. 스탠스를 안 취했다, 이런 얘기. 그럼 어드레스 안 한 거죠. 두 가지 요건 중에 클럽을 들든지, 바로, 아니면 얘를 풀든지. 딱 풀었으니까 어드레스가 아니니까 공이 움직이면 그냥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거기 가서 치는 거죠. 그냥 공이 계속 움직였던 거예요. 예. 잠깐 섰다고 내 눈에 보여서 그렇게 한 거니까 공이 내가 안 움직이면 그냥 공이 움직인 겁니다. 바람이 움직이면 바람이 움직였다고 제자리 갖다 놓지 않잖아요. 그죠? 바람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드레스를 규정하는 거는 누가 움직였느냐를 규정하고 벌타를 규정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라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드바이스. 너 몇 번 쳤어? 이런 거죠. 몇 번 쳤어? 깃대가 어디 있지? 오비는 어디야? 묻는 거. 정보와 스트라이크의 방법을 얘기하는 어드바이스는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오가는데 그게 정보인지 다음 홀은 어디 있어?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정보다 이겁니다. 그게 공 치는데 무슨 지대한 그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너 몇 번 쳤어? 이거는 내가 참고가 되는 거죠. 스트로크 하는 방법에. 이런 것들은 벌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벌타를 먹이기 위해서 어드바이스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움직인 볼은 이런 겁니다. 볼이 움직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 볼이 움직인 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포지션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이 정확히 요 dim프를 맞춰볼게요. 여기 있는 공이 10바퀴 돌아서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오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락 떠는 거는 안 움직이는 거죠. 왜? 밑이 붙어 있으니까. 한 그 지점에서 포지션을 이동해야 딤플 한 개라도 움직이면 움직인 거죠. 무브했으니까. 그걸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얘가 이렇게 갔다 돌아왔다. 그럼 내 눈엔 움직였지만 안 움직인 거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 볼에 대한 규정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을 때다. 다시 돌아오면 왔다 갔다 했더라도 그냥 제자리니까 안 움직였다. 이런 거를 먼저 해놔야 볼이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누가 움직였니? 그에 따라서 1볼타냐 2볼타냐 제자리로 갔다 나. 이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또 볼 얘기를 한동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스트 볼. 이건 제가 강의하려고 가져온 볼이고요. 우리 공 보면 분실구가 일어나죠. 분실구의 정의가 이런 겁니다. 공을 잃어버렸구나. 그건 맞죠.
자기 공임을 입증 못해도 분실구입니다. 페어웨이에 공이 있어요. 이거 네 공 맞아? 응. 증거가 뭔데? 아니 나 타이틀리스트 써.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다 쓰는데요. 네. 분실구의 정의가 볼을 잃어버렸거나 자기 공임을 입증하지 못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실만은 아니에요. 아이덴티파이를 못하면 분실구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에 이렇게 마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식표를. 네. 그러니까 투어 프로 선수들은 뭐 거의 타이틀리스트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 타이틀리스트인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다가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 글씨 써 있죠. 자기 이름. 그걸로 선 맞추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뭐 표시 뭐 자기 이름을 쓴다든지 해놔야죠. 동시 닦아서 A하고 B가 둘 다 자기 공인 거 모른다. 서로 옥신각신하다간 둘 다 분실구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야 이거 네 거 해. 이거 내 거 할게. 어차피 그 같이 있는 거니까. 잽싸게 결정하셔야지 그거 갖고 왈가왈부 하면 둘 다 볼 로스트로 본다 이겁니다. 공은 눈앞에 있지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다. 예? 나무에 올라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보여요. 나무에 올라갔다. 분명히 올라갔다. 그러나 아이덴티파이는 해야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라도 그 공이 거기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들어갔어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공이 거기 꺼내지는 못하더라도 찾아오니까 저기 있다. 저기 표시 있네.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뭐 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공인 거를 입증 못하면 진짜로 다 분실구입니다. 그래서 분실구에 대한 정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볼에다가 이렇게 마크하는 거는 좀 그런 의미에서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공식 대회에서는 같은 메이커의 같은 브랜드만 써야 됩니다. 번호는 달라도 되지만 뭐 타이틀리스트에 무슨 부위, 무슨 뭐 공 이거 막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단일 메이커의 단일 브랜드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단위 라운드당 오늘 경기, 내일 세컨 라운드는 바꿔도 됩니다. 단일 경기, 뭐 스티플레이티드 라운드라고 하는데 단일 경기. 그러니까 토너먼트가 경기합니다. 단일 경기는 18홀로 하고 4일 연속하기로 한다. 그러면 단일 경기는 18홀이잖아요. 그 단일 경기에서는 못 바꾼다 이겁니다. 왜? 뭐 파3에서 맞바람 불 때는 투피스 쓰고 뭐 이런 거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 퍼팅 그린 거 갖고 공 좀 좋은 거에 소프트한 거 갖고 이게 다 사실 벌타입니다. 예. 벌타가 아니라 그냥 롱볼이죠. 남의 공 갖고 친 거죠. 자기 공이지만 그 연속적으로 플레이한 공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좀 냉정하게 보면 그게 형평의 룰입니다. 3피스로 시작하고 2피스로 시작했을 때 어떤 홀에서 누가 유리했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유리할 수 있어야지 매번 그렇게 바꿔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룰이 나오는 겁니다. 언플레이어브 볼, 볼 인 플레이. 플레이어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를 하면 인 플레이가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건 왜 이렇게 나오냐. 볼이 플레이가 됐다라는 뜻이 뭐냐.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박스 없습니다. 제가 용어 티박스 없습니다. 여기 박스 없어요. 여기 박스. 티잉 그라운드죠. 티잉 그라운드. 티잉 그라운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이렇게 요 밖에 이렇게죠. 여기가 다 티잉 그라운드 구역이고 여기로부터 투 클럽 내죠. 그죠? 예. 그러나 공이 이 안에만 있으면 되죠. 내가 발은 이렇게 놔도 되는 거죠. 이래 놓고 티를 올려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쳤다. 그러면 그게 인플레이죠. 그죠? 공이 아무튼 인플레이가 됐다. 공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뭐 헛스윙을 했다. 확 헛스윙을 했는데 공이 툭 떨어졌다. 에이, 재수없어. 그래갖고 딱 이렇게, 다시 꽂아야겠다. 하면 인플레이 된 공을 움직였다 이겁니다. 그걸 또 계속 쳤으면 나중에 실격된다 이겁니다. 옮겼으니까 제자리 갖다 놨어야죠. 아까 같은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옮긴 공은 의도가 있든 고의도가 있든 공은 다 갖다 놔야 됩니다. 제자리에. 그래서 볼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헛스윙을 하다가 티에 올려놓고 뭐 이렇게 이제 의도가 없는 거죠. 스트로크가 치다가 공이 툭 떨어졌다. 헤드가 이렇게 하다가 그 인플레이 안 된 거죠. 인플레이가 안 된 거죠. 그죠? 스트로크를 해야지 인플레이가 되는 거죠. 툭툭툭. 이거는 경기가 시작이 됐을 때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툭 움직인 건 아까처럼 1벌타 봤지만 경기가 시작이 안 됐다 이겁니다. 스트로크를 안 했다 이겁니다. 스트로크는 뭐냐? 스탠스를 취하고
내가 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채가 전방 방향으로 지나가야 스트로크입니다. 의도를 안 가졌잖아요. 의도. 봐도 압니다. 이거 내가 진짜 치려고 했던 건지 이렇게 웨글링을 한지는 차이가 나죠. 그죠? 이건 인플레이 아니다. 그럼 그걸 뭐 다시 올려놓고 칠 수 있는 거죠. 그걸 막 쫄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탁 건드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놓고 쳐야 되나? 이볼 두 번째 샷을. 그럴 필요 없다. 이죠. 그래서 인플레이가 됐느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겁니다. 벙커. 벙커에 가면 클럽을 대지 마라. 왜 못 대죠? 왜 못 대죠? 해저드라서 못 되는 겁니다. 벙커는 해저드다. 그걸 규정합니다. 벙커는 해저드다. 예,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 코스를 규정해 볼까요? 코스. 골프 경기를 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가상에 있던 어떤 선이죠. 그럼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티잉 그라운드, 그다음에 그린? 그린 아니죠. 퍼팅 그린이죠. 여기 전신이 다 그린인데 퍼팅을 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 그린, 퍼팅 그린이죠. 이런 것도 이제 좀 용어를 자꾸 쓰세요. 퍼팅 그린. 그럼 여기는 뭔가요? 페어웨이 없습니다. 룰에는 페어웨이라는 말이 없어요. 페어웨이가 아니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through the green. through the green. 예. 이게 수루죠, through. 예. 그린까지, 퍼팅 그린까지 도달하는 지역의 모든 이 인바운드 내의 지역. 단 해저드와 벙커를 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요 잔디가 잘 깎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진짜 페어웨이라고 우리 부르는 여기나, 풀이 우성한 여기나, 룰에서 보기에는 그냥 다 스루더 그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걸 규정해 놔야 어디서 공을 움직이면 어떡하고 하는 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페어웨이라는 말은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루더 그린에 굉장히 잘 깎여져 있는 상태의 잔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페어웨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등장을 안 합니다. 룰에서는. 스루더 그린에서 이런 말 합니다. 방송에서는 first cut, 제일 잘 깎아놓은 것. second cut, third cut, 뭐 약간 러프 지역. 그것도 스루더 그린이죠. 러프도. 그러니까 벙커와 해저드 이런 거를 뺀 나머지는 전부 스루더 그린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시츄에이션이 스루더 그린에서 일어났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러프일 수도 있고 좀 잘 깎여 있는 데일 수도 있지만 해저드 지역은 아니구만. 그리고 퍼팅 그린은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루더 그린이라는 거를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벙커는 왜 클럽을 못 대냐? 예, 해저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벙커에서 뭐를 움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해저드에서도 똑같이 통할 거다. 왜? 벙커는 해저드와 같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벙커에서 고무래를 움직일 수 있다면 해저드 지역 내에 들어가서 깡통이 놓여 있다면 옮길 수도 있겠다. 왜? 같으니까. 그놈이 그놈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가서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루즈 임페디먼트. 이게 딱 세 가지만 규정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먹다 버린 사과? 이제 제가 규정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담배꽁초, 담뱃잎, 담배를 만들기 전에 담뱃잎 못 옮긴다 이겁니다. 나뭇잎 못 옮기죠. 그죠? 나뭇잎이 담뱃잎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담배꽁초는 옮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에요. 자연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규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요 놈의 사물이 뭘고 장애물이냐 루즈 임페디먼트냐 일단 자연물이냐 인공물이냐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규정하면 처리 방법이 딱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해저드에서의 룰은 벙커에서 룰과 거의 차이가 없다. 벙커도 들어가서 칠 수 있는 거죠. 해저드도 그러니까 가서 칠 수 있는 겁니다. 공이 요만큼이라도 보여서 뭐 물에 뭐 전방이 걷고 들어가서 잘 치면 치는 거죠. 쳐서는 절대 안 된다의 룰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있죠. 미국에 가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해저드가 있다. 해저드. 빨간 마크나 뭐 파란 마크인데 물은 없다 이겁니다. 들어가서 칠 수 있는 거죠. 그죠? 칠 수 있는 겁니다. 클럽만 못 되는 거죠. 뭐 아무리 러프라도 들어가서 그냥 치면 되죠.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도 아마 곧 한 20년 후면 그런 거 많이 생길 거예요. 사실 골프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동식물도 많이 자라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수림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펜스 밖으로
숲이 착인데 여기다 파란색으로 해갖고 이런 얘기 있어요.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환경보호구역. 환경보호구역. 그거는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저드는 들어가서 공이 있어도 잘해갖고 칠 수 있지만 환경보호구역은 골프 이전에 법이에요, 법. 그런 골프장이 많습니다. 여기는 환경자연보호구역이니 뭐 동식물이 자랄 수 있으니까 들어가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 게 간판이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야, 그거 뭐 들어갔으니까 그거 아니다. 그리고 무볼타로 드랍할 수 있냐? 그거 아니다. 공을 그리 안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로컬룰 같은데 워낙에 자주 들어가는, 공이 치면 자주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예민한 곳이다. 이곳은 뭐 예를 들어서 프리 드랍이 가능하다라고 로컬룰 되면 빼오는 거죠. 빼오는 거죠. 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드랍하는 거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환경 훼손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째는 구멍 파는 동물.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비정상적인 골프 상태에서 보면 뭐, 빗물에 씻겼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자연에 대한 상태고 이렇게 구멍 파는 동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렁이가 구멍 파는 건 구멍 판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은신처를 위해 구멍을 파는 동물. 구멍 파는 동물은 요러요러한 거다. burrowing animal. 그러니까 지렁이가 파는 구멍은 그 구멍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더지가 팠다는 건 나중에 팠지만 이놈은 워낙에 땅굴을 파는 습성이 있으니 너구리 뭐 이런 거. 거기에 공이 들어가면 원래 코스에 원래 너구리 구멍을 만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골프 코스로 해서 릴리프를 받도록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구멍 파는 동물은 누구다라고 딱 정해놨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정해놓은 거다 이겁니다. 캐디. 캐디는 룰 의미에서의 캐디. 캐디는 네 명이 동시에 한 명의 캐디를 쓸 수도 있어요.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1대2도 있고요. 내가 공을 치는 순간에 그 캐디는 내 캐디입니다. 다음 분이 치실 때는 그 캐디가 그 캐디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을 움직였거나 내가 공을 어떻게 맞췄으면 그 캐디가 그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규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뭐 공을 치다가 공이 오는데 맞았다. 맞은 것도 아프지만 그렇죠? 내가 움직였다? 그럼 캐디가 움직여도 내가 움직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캐디는 내 차례일 땐 나의 일부다라는 걸 규정하는 겁니다. 이 휴대품은 제 거면 이게 이제 캐디와 이거는 때려서 여기 맞추면 이 벌탑니다. 그러니까 휴대품도 여기 와서 이제 이퀴먼트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골프를 치는 사물들을 다 정의를 해놨어요. 이놈은 뭐고 저놈은 뭐. 그러니까 이렇게 골프장에 가셔갖고요. 쫙 한번 둘러보면 저는 그런 게 보입니다. 쟤는 루즈 임패드, 쟤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해줘. 사물이 다 정의로 보이는 겁니다. 정의로. 그 정의만 규정하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캐주얼 워터. 예, 이거죠. 아까 같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느닷없이 재해가 일어나서 물이 고였다. 예, 원래 디자인상에 물을 거기다 넣으려고 했다면 해저드로 해서 뭐 어떤 마크를 했겠죠. 노란 마크 혹은 빨간 마크. 다르죠?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워터 해저드 되게 노란 마크 혹은 노란 선. 레터럴 워터 해저드 빨간 마크 혹은 빨간 선. 그런 거 없이 캐주얼 워터.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물이 임시로 고여있는 상태. 예, 스탠스를 취했을 때 내 신발의 절반 이상.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은 되게 축축한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치는 겁니다. 그게 다 형평의 룰입니다. 뭐 재수없이 그쪽으로 갔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요런 것들, 요런 거를 이제 규정을 해놨다. 그래서 임시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서리 이외의 얼음은 캐주얼 워터 혹은 루즈 임패드를 치는데 이는 플레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애물이고 그러니까 코스에 자연적으로 얼어있는 얼음과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뭐 드라이 아이스를 버린 그 얼음은 다른 얼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인공물로 본다 이겁니다. 하나는 자연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슬과 서리는 캐주얼 워터가 아니다. 이슬이나 서리는 자연 상태로 내린 건데 걔는 항상 있는 거죠. 그게 많이 모여서 거기 푹 빠졌다고 야 이거 그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해놨습니다. 이슬과 서리는 워낙에 그리고 많이 이렇게 잠기지도 않죠. 위원회, 커미티. 주로 그 토너먼트를 할 때 커미티가 모든 것을 이제 관장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위원회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스코어 카드를 사인해서 커미티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나 이거 잘못됐는데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났다 이런 얘기. 마커에 사인을 받고 내가 카운터 사인을 하고 내는 순간 끝났다 이겁니다. 오류가 정정이 안 된다. 누구한테? 위원회. 그럼 위원회가 누군데? 여기다 주면 이 사람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를 규정해 놓는다. 요 사람들한테 내면 그건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악의도 많이 생깁니다. 경기자는 누구냐? 동반자는 누구고, 그러니까 캐디도 플레잉 컴피티드. 그렇게 보는 거죠. 자기의 어떤 동반자다. 그 다음에 파트너가 있죠. 게임십에 대해서 2명씩 편먹고 할 때는 파트너. 클럽도 교환할 수 있고, 정보도 줄 수 있지만 어드바이스도 줄 수 있다. 아까 얘기한 정보와 어드바이스 알죠? 그죠? 어드바이스도 줄 수 있다. 그 파트너입니다. 2인 1조 경기. 포썸 매치. 투볼. 그런 경우죠. 그 라이더컵이나 그런 거 할 때 나오죠. 2명이 공 하나 놓고 번갈아 칠 때 그거는 둘이 파트너죠.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죠. 야, 저쪽으로 때려. 저리 때려야 한다. 이런 거는 원래 벌타입니다. 어드바이스인데 파트너다 이겁니다. 게임의 포맷에 따라서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매치 플레이 할 때 상대방은 오포넌트라고 합니다. 상대방. 요거는 플레잉 컴퓨터하고는 좀 다르죠. 오포넌트. 매치 플레이와 스트로크 플레이는 아시죠? 매 홀에서 쪽 내는 겁니다. 그냥 매 홀에서 업 다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치 플레이는 좀 더 막 박지은 같이 좀 공이 좀 살벌한 사람. 그러니까 전체적인 홀 스코어는 안 좋지만 업 다운이 심하면 한 홀에서 완전히 베려버리고 내리 쭉 버디치다가 또 한 더블파 치고 이런 사람들이 홀 매치하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홀 매치가 유리할 수도 있고 스트로크 플레이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룰이 많이 다르다. 대개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룰 위반이 되면 1벌타 혹은 2벌타인데 대개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 패. 끝난다. 홀 패. 그리고 다음 홀로 가는 겁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너 몇 개 쳤냐도 아니고 너 졌어. 그럼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룰 위반이 됐을 때 스트로크 플레이는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아까처럼 세컨볼을 규정하고 해서 제출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데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 다음 홀 가기 전까지 다 쪽내야 됩니다. 룰의 위반이나 무슨 어떤 궁금한 상황은 거기서 끝내서 어떤 홀의 승패를 가로놓고 가야지 거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홀 승부가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서 매치 플레이는 그 홀에서 매홀 룰 정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못 돌립니다. 근데 매치 플레이, 스트로크 플레이는 사인 제출하기 전까지는 룰을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이제 많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코스. 아까 얘기했죠? 코스. 이제 티잉 그라운드, 퍼팅 그린, 벙커, 스루더 그린. 이렇게 됩니다. 워터 해저드. 그 다음에 휴대품. 얘기했죠? 휴대품. 어디까지가 휴대품이냐? 장갑. 예를 들어서 볼 이렇게 막는 볼 마크. 다 내가 골프를 치기에 필요한 휴대품. 필요하다. 휴대품. 이런 것도 휴대품. 이런 걸 왜 규정하느냐? 제가 퍼팅 그린에서 모래를 이걸로 툭툭툭 털었대. 장갑으로 툭툭툭툭 털었대. 모자로 툭툭툭 털었대. 티로 툭툭툭 털었대. 그러면 뭐는 벌타고 뭐는 벌타가 아닐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휴대품은 다 휴대품이다. 그러면 룰에는 퍼팅 그린에서 루즈 임페디먼트는 휴대품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되면 다 된다는 얘기죠. 얘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되고. 얘는 되고 말이야. 손수건 안 돼. 이게 아니다 이거죠. 이놈의 범주가 어디냐? 휴대품이다. 그럼 휴대품인 건 다 됩니다. 이것도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퍼팅 그린에서 이것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 휴대품이니까. 되는데요. 왜 문제가 있냐면 퍼팅 선상의 라인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요렇게 하면 벌타라 그러죠. 요렇게 하면 벌타 아니라 그러죠. 요렇게 하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쓸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만약에 퍼팅 라이? 퍼팅 라이? 예, 그런 말 없습니다. 퍼팅 라이 없죠. 라이는 볼이 놓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예. 아까도 우리 피팅할 때 라이각.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볼의 라이 상태가 좋다. 뭐, 오르막에 있다. 내리막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퍼팅 라인은 라인입니다. 퍼팅 라인은 공으로부터 홀이 있는 이 선상, 후방 선상만 퍼팅 라인입니다. 이쪽은 퍼팅 라인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공이고 여기 홀이니까. 이렇게만 퍼팅 라인이에요. 이 뒤에 서서. 그러니까 퍼팅 라인이니까. 딱 퍼팅하는데 캐디가 딱 이렇게 서서 조율을 뭐 맞춰준다. 그림자를 만들어준다. 이런 건 벌타다입니다. 몇 벌타일까요? 그렇죠. 이제는 아신다 이겁니다. 약간 의도가 개입되는 것들은 얄짤없이 2벌타다. 그래서 퍼팅선을 규정한다 이겁니다. 퍼팅선에 뭐 뒤에다가 무슨 뭐 클럽을 놨다. 아, 저걸 좀 조율해서 약간 뭐 이득을 봐야지. 실수로 놔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뭐 깃대 같은 것도 이렇게 딱 들어서 좀 그린 밖에 놓으시고 그린이 이렇게 흐른다면 깃대도 이렇게 가로놓지 마시고 이렇게 놔주면 가서 공이 굴르더라도 깃대 맞으면 2벌타거든요. 그죠? 휴대폰 부주의했으니까. 이걸 좀 이렇게 놓으면 공이 가서 맞다도 안 맞잖아요. 이리 놓는다고 꼭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가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깃대를 탁 캐디가 던지면 그걸 탁 들어다가 좀 밖으로 놓고 사람들의 방향을 봐갖고 이쪽으로 안 올 곳에 가능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가로놓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남을. 맞으면 벌타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실 동반하신 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아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해주고 나도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퍼팅 라인을 규정하냐면 이 퍼팅 라인 선상에 이렇게 치는 거 있죠? 이게 여기가 홀이면 이게 퍼팅 라인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걸터 선다든지,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걸터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벌타입니다. 스탠딩 비하인드 어스트라이드. 이거 어스트라이드. 옛날에 퍼팅 이렇게 했었습니다. 옛날 퍼팅은.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룰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치는 퍼터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쳤습니다. 이건 정말 퍼팅 실력 차이 많이 안 나요. 네? 이렇게 치면. 몸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니까. 퍼터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 이렇게 쳤던 겁니다. 이렇게. 이게 룰이 바뀌었어요. 이거 어스트라이드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신 이거는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해서 긁는 거. 왜? 퍼팅 라인이 아니잖아요. 긁으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퍼팅인데 오케이 주면 이쪽에서 이렇게 툭 긁어 넣는 건 괜찮다 이거죠. 퍼팅 라인이 아니잖아요. 퍼팅 라인은 내 공으로부터 홀을 연장한 후방 선상만 퍼팅 라인이다. 그랬으니까 공이 만약에 한 10cm 여기서 딱 멈췄는데 제가 여기 가서 이렇게 긁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뒤에 서서 이렇게 긁을 수는 있다 이거죠. 왜 걸터 섰지만 퍼팅 라인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와갖고 여기 와서 이렇게 치면 벌타다 이겁니다. 1cm니까 이렇게 쳐도 들어가죠. 이게 걸러 탔으니까. 그래서 퍼팅 라인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예?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퍼팅 선상이다 이거죠. 이게 퍼팅선이면 여기가 홀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이 여기 따르면 여긴 다 퍼팅선입니다. 이게. 저 끝까지 퍼팅선이에요. 이렇게 툭 쳤어요. 아, 안 들어갔네. 가갖고 1cm 이렇게 갖고 툭 치면 이게 벌타다 이거죠. 치는 방법은 뭐라 안 하는데 이게 선상에 걸러 탔잖아요. 벌타다 이거죠. 근데 이건 된다 이거죠. 이쪽에서는 된다 이겁니다. 이거. 퍼팅 선상 지났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된다. 2벌타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주의했다 이거죠. 부주의. 그러니까 1벌타, 2벌타를 자꾸 제가 말씀드린 건 부주의한 건 2벌타다 이겁니다. 알면 안 나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깃대. 깃대는 왜 규정하느냐. 핀이란 말은 아니죠. 핀은 없습니다. 골프장에 핀 없어요. 오핀도 없고요.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룰이 잘못된 거죠. 핀 빼. 핀이 어디 있어요? 깃대죠, 깃대. 그리고 홀컵도 없어요. 홀 안에 가면 컵이 안 들어 있습니다. 물 마시는 컵이. 그냥 홀입니다. 홀. 그냥 홀입니다. 예, 그냥 홀. 홀에 들어갔네 이러면 되는 거죠. 홀 오른쪽에 공 하나만 홀 꼭 홀컵. 컵 없습니다. 그 안에 가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홀입니다. 그리고 우리 홀 아웃 됐다. 그게 말로 홀드입니다. 홀드. 홀이 동사예요. 홀드. 공이 들어갔다. 홀드입니다. 네. 홀이 아웃이 아니라 홀드예요. 홀드했다. 네. 홀드했으면 끝나는 거죠. 홀 아웃도 괜찮아요. 홀에서 뭐 공을 꺼냈으니까 아웃 되겠죠. 그러면 이 얘기 할까요? 홀? 이게 홀이다 이거죠. 여기가 108mm다 이거죠. 공 이렇게 되면 홀인가요? 걸텄다. 홀이는 딱 걸렸다. 홀드. 어디까지가 홀드지요? 어디까지가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홀인이라 그래야 되나? 홀에 들어간 걸 어디까지를 홀인으로 보는 거죠?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죠.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밑에 소리 안 나는 것도 많은데. 미국은 소리 안 나는데. 흙인데.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나 이거 안다. 어디까지가? 이 공이 표면상에 아래에 있으면 홀드입니다. 땅바닥에 안 돼도 되고.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홀드 아니에요. 그걸 갖다 홀이나 해서 잡아 빼면 홀드가 안 된 상황이에요. 홀드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거는 벌타는 안 먹고 그 홀컵에다 홀 언저리에 놓고 톡 치면서 버디가 되는 겁니다. 벌타는 없어요. 그러니 요게 요렇게 수면 서컴퍼런스라 그러는데요. 정확하게는 지표면상보다 전체 부위가 가려지면 홀드로 보는 겁니다. 잡아 빼갖고 빠져도 홀드예요. 그러니까 밑에 꼭 바닥에 달 필요는 없다. 이걸 또 규정하는 겁니다. 홀드는 어디까지다. 딱딱 규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너 공 이만큼 보였었잖아. 그럼 홀드 아닌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 너는 다시 갖다 놓고 그냥 넣어서 버디나 해라. 홀인원이 이글이잖아요. 파3에서. 그게 마이너스 2가 안 되고 원 언더파가 된다 이겁니다. 그 홀이. 잠깐의 그 부주의로. 그러니까 홀이 어떻게 됐는지만 알면 된다 이거죠. 그걸 걸쳤다. 이렇게 걸쳤다. 그러면 핀을 움직여서 깃대를 움직여서 홀드 시키면 되는 거죠. 홀드는 규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그건 홀드예요. 그거는 이렇게 움직여도 된다 이겁니다. 예. 끼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홀 밖에 있는 놈을 아무리 한다고 얘가 들어오지는 않죠. 그죠? 굴렀다. 이 볼트입니다. 괜히 농담 삼아라도 들어가라 하고 뭐 했다가 움직이면 이 볼트하고 다시 갖다 놓는 거죠.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캐디. 골프장에 가면 저 앞에 가서 오비다 아니다. 얘를 왜 규정하느냐. 4캐디와 나중에 구계자, 아웃사이드 에이전시를 규정하기 위해서 골프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수리지, GUR 그러죠. 이렇게 수리지. 골프장에 가면 무슨 이렇게 갖고 그림도 그려놓고 조그만 삼각 표시로 이렇게 핀도 꽂아놓고 그거는 골프장이 그 지역을 좀 수리하고 있으니 제발 좀 피해 주시죠. 예, 그래서 그 공을 릴리프, 프리 드랍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부터 제가 수리지가 됐든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든 공을 움직일 때 드랍하는 방법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드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오소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오소 플레이가. 드랍하는 방법을 이제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일단 이거를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골프 카트에 공 떨어졌다. 골프 카트에 공 A, B, C 상황이다. 여기가 코스입니다. 이리 가고 있습니다. 이리 가고 있어요. 제가 전제를 잘 말씀드릴게요. 코스가 이리 가고 있고 오른손잡이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A, B, C. 이쪽은 산이다. A는 어디다 드랍해야 되죠? 일단 이쪽이냐 이쪽이냐. 가다. 여기 나다. 예, B는요? B는요? B도 가다. C는요? C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서 B와 C는 점선에 그러니까 그래도 이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이리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리 가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B와 C가 이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가보니까 장난이 아니다. 드랍할 때가. 예? 드랍할 때가 장난이 아니네. 완전히 풀이 이러네. 야 여기 러프니까 좀 더 좋은 데 가서 드랍할게.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왜? 아까 그냥 스루더 그린이다 이겁니다. 러프고 뭐고 없다 이거예요. 해저드만 아니면. 그러니 네가 우리말로 복골복이죠. 네가 아까 라이 상태가 좋았고 지금은 드랍해야 되니까 내가 러프니까 너무 불리하지 않니? 그럼 드랍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드랍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드랍할 수 있다지 드랍해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이런 카트 도로 같은데 시멘트 도로에서 신발 벗고 때리는 이유는 제가 저거를 구제받았을 때 상황이 안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는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를 생각해 볼게요. 왼손잡이는 반대가 돼서 재밌는 겁니다. 이 공은 드랍을 이제 여기가 그린이면 어떻게 드랍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콤파스 같은 거리를 긋는 거죠. 이렇게 긋는 거죠. 그죠? 이렇게 똑같이 긋는 겁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드랍을 일직선 하지 마시고 크게 콤파스로 걷다고 봐야죠. 등거리에다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드랍할 수 있는 최초의 지점은 여기죠.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긴 여기죠. 이쪽이죠. 어디가 더 가깝죠? 이쪽이 가깝죠. 가까운 쪽에 드랍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공을 룰을 행사해서 놓을 수 있는, 제가 좀 옷 좀 벗겠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지점에 드랍해야 되는 거지 선택이 없어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 야, 이거 내가 집어들면 이제 행사해야 돼. 집었는데, 잘못 생각했다. 다시 백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지 말고, 야, 너 혹시 룰 좀 아니? 물어보세요. 정보잖아요. 충고가 아니고 어드바이스가 아니까 그렇게 하셔서 간다. 자, 그럼 B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B도 이렇게 걷어요. 이렇게 걷죠? 그럼 최초의 드랍 지점은 여기죠? 그죠? 분명히 근데 공은 길에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드랍 지점이 여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 지점을 제가 해석을 할게요. 여기서 제가 발을 이렇게 대고 최초의 어드레스 할 수 있는 점을 찾아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 카트돌의 이쪽이라고 보시라고, 이쪽으로. 그럼 공은 아까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건 여기예요. 그죠? 최초에.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한 클럽을 대는 겁니다. 한 클럽 안 내에서 드랍하잖아요. 그죠? 무볼타 드랍은. 여기에 한 클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최초로 한 클럽이 아니고 내가 스탠스를 취해야죠. 여기다 드랍하면 내 발은 여전히 길 위에 있죠? 이게 또 벌타예요. 그렇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드랍을 할 때는 무조건 한 클럽이 아니고, 뭐 벌타를 받다 두 클럽. 그 한 클럽과 두 클럽을 최초에 시행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임으로 해서 구제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공을 여기다 떨어뜨리면 내 발은 여전히 이쪽에 있다 이거죠. 그럼 벌타예요. 이 룰을 시행해 놓고 개선을 안 했다. 그러니까 룰을 벗어나야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뭐 보통 우리가 한 어드레스 하는 이 지점으로부터 이게 드랍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꽂고, 여기다 하나 꽂고, 이렇게 드랍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공은 벗어나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또 모르세요. 이래서 또 벌타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공이 떨어진 지점, 이게 좀 더 심하게 얘기하죠. 여 제일 끝부분. 여기다 드랍하는 겁니다. 딱 머리 써가지고, 야, 이거 여기다 떨기면 저기 좋겠네. 알면 된다, 이거. 떨어뜨렸다. 공이 굴렀다. 한 클럽 내에 또 머물면 됩니다. 한 클럽 내에 나갔다. 다시 드랍하는 거죠. 예? 한 클럽 내에 드랍하고 모든 공은 드랍을 뭐 1볼타든 2볼타든 드랍한 공은 그 공에 꼭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굴러도 됩니다. 굴러도 되는데 최초에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한 클럽 내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만약에 그런 룰을 행사했다. 이게 된다고 보면 벌써 여기 왔죠. 여기서 또 때렸는데 때려놓고 이 공이 한 클럽 정도 더 갔다. 그러면 저기로부터 하나, 둘, 세 클럽 정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클럽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런 거고. 자, 그렇게 보니 여기는 최초에 내가 스탠스를 취하고 어드레스를 한 여기가 최초에 공을 놓을 수 있는 지점이죠. 그죠? 여기가 더 멀다 이겁니다. 여기로부터 여기가 더 멀다 이겁니다. 먼 쪽에 드랍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이 어디에 놓여 있든. 예, 그래서 이거를 nearest point of relief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접점을 찾아라. 아무데나 드랍하셨다가는 또 오소 플레이가 된 겁니다.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땅 드랍하고 갔다가 쳤다. 그러면 오소 플레이면 2볼타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랬고 보기 썼다. 나중에 그게 실격이죠. 아까 얘기한 언더 스코어링을 했기 때문에. 점수를 두 타를 덜 썼다 이겁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덜 쓴 거는 당신이 의도했다라고 규정했다.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룰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경우도 왜 그럴 수 있겠냐면 제가 이걸 사실 좀 좁게 그렸습니다. 좁게. 그래서 이거를 스탠스를 취하고 내가 드라이버로 재도 됩니다. 한 클럽이라고 했지 한 클럽을 무슨 퍼터로 해라 7번으로 해라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럼 내가 7번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그 룰 상황 때문에 7번을 한 2m짜리를 갖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룰은. 그냥 클럽 랭스. 그러면 클럽이 다 뭐 온전신이 클럽이니까 아무거나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로 많이 하잖아요. 프로들 보면 드라이버 기니까 구제를 많이 받으려고. 예, 그래놓고 제가 이거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얘가 만약에 드라이버를 턱 뺐다. 예, 그럼 드라이버를 딱 재고 여기 이게 스탠스가 드라이버가 길다. 그럼 여기다가 최초 드랍하는 이 지점이 만약에 여기가 더 가깝다면 이게 더 좁을 수도 있잖아요, 길이. 그럼 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사 공이 이쪽에 가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좀 뭐랄까 좀 비약한 거지만 카트길에서 공이 카트길 저쪽 편에 있다고 해서 꼭 그쪽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왼손잡이는 스탠스를 이렇게 취해야죠, 그죠? 왼손잡이는 여기는 무조건 여기죠. 왼손잡이는 스탠스를 이렇게 취하니까 최근접점이 여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왼손잡이는 여기 가서 여기를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여기다 놓으면 여기가 더 멀어지니까 이 공이 여기 간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드랍점이 반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세요? 네. 요거 잘 하시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무슨 수리지가 있다. 자 여기가 핀이다. 왜 공이 여기 있다. 예, 공이 여기 있다. 이거 저 두 번째 안 쓰는 퍼팅 그린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 어디다 드랍해야 되는 거지? 이거 보니까 여기 굉장히 상태가 좋은데 이거 좀 되면 안 될까? 왜? 전진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가상의 이런 걸 그리는 거죠. 이렇게 컴파스를 그린 거죠. 컴파스를 그리면 여기가 최초 지점이고 조금 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여기가 더 가깝죠? 그죠? 여기가 가까운 거예요. 여기가 더 가깝다고 치자고요. 여기가 조금 더 멀다고. 여기다. 그러면 드랍이 어디죠? 여기가 A고 여기보다 멀다.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 드랍해야 된다. 그러니까 탁 공이 상황이 생기면 가상에 이걸 그려서 최초에 양쪽 마진이 두 개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 마진에서 저쪽에서는 이걸 하나 대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바로 되는 거고 왼손잡이는 이쪽에서 이렇게 될 거고 어디가 유리할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 집이 있다. 그죠? 뭐 집이 있다. 아무리 옮겨도 여기 끝나고 여기도 뭐가 있다. 그러면 여길 다 지나서 여기가 가깝냐 여기가 가깝냐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일단 드랍점이 그 여기는 장애물이니까 또 구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와요. 그런데 여기가 더 가깝네. 그럼 여기인 거죠. 최근접점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드랍할 수 있는 옵션 지점을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니 야 여기가 아니지 그럴 땐 이 사람아 여기가 더 가깝지 여기서 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룰을 구제받는 상황에서 가장 구제를 받고 모든 게 정리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지점에다 드랍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 오소 플레이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드랍하는 지점을 이제 명확히 아셨으니 이 한 클럽을 잘 쓰면 된다. 그리고 한 클럽 내 드랍이라는 거는 그 상황을 벗어나자마자 이 한 클럽이 아니라 내가 스탠스를 해야 된다면 이래 놓고 여기서 한 클럽이다. 그리고 그 안에 떨어뜨린 공은 또 한 클럽을 굴러갈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드랍을 하는데 이 한 클럽 규정 T를 꽂고 여기에 떨어뜨리는데 계속 그 안에 안 떨어졌다. 영원히 드랍하는 겁니다. 영원히 드랍하시는 거예요. 왜? 잘 떨어뜨려야 될지 못 떨어뜨리니까. 손이 자꾸 떨려서 뭐 샷이 너무 중요해서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는 다시 드랍해 그런다. 그런데 여기 떨어뜨렸다 이겁니다. 떨어뜨리는데 이게 계속 경사가 심해요. 떨어뜨리면 구른다. 한 클럽 이상. 또 떨어뜨리면 또 구른다. 그러면 그때는 심판관이 공을 탁 들고 가서 이렇게 갖다 놔주죠. 볼펜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첫 번째 공은 이렇게 보고만 있습니다. 전 구르겠지. 뚝 굴러가네요. 경사 때문에. 두 번째 공을 잘 보고 있습니다. 또 떨어지겠지. 딱 떨어지면 걔는 딱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볼펜에다가. 그럼 공은 쫙 굴러갔죠. 이제는 갖다 놔라. 영원히 드랍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제 규정 내에 드랍한 것이 계속 한 클럽을 벗어날 경우에는 두 번째 드랍한 지점에다 공을 플레이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플레이스와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점을 맞는 거고요. 리플레이스의 대표가 어느 건지 아세요? 리플레이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거. 매홀 합니다. 매홀. 리플레이스를 매홀 하고 계십니다. 퍼팅 그린에서
볼 뒤에 마크 하시잖아요. 그 볼 닦고 뭐 여러 가지 했죠. 갖다 놓은데 바로 그 지점에 갖다 놓잖아요. 그거 리플레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안 들어갔다 또 마크 하죠. 또 빼죠. 닦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갖다. 그런 게 리플레이스입니다. 그 플레이스는 정확한 지점이 없는 거죠. 예. 이거는 딱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 게 제자리로 똑바로 갖다 놓는다 해서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한 30분밖에 안 남아서요. 그냥 내리가시죠. 시간을 워낙에 좀 적게 주셔서 이걸 좀 마무리를 좀 짓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정도 할게요. 수리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저드 아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해저드는 워터 해저드와 레터럴 해저드가 있다. 해저드 구제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해저드는 워터 해저드. 레터럴 워터 해저드. 레터럴이라는 게 병행했다는 뜻이거든요. 병행. 코스가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코스가 진행하는 방향에 해저드가 따라서 가면 병행 해저드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10중 8구 빨간 마크가 꽂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아까 지금 좀 과격하게 그랬는데 바닷물이 쑥 들어와 있네요. 여기는 노란 마크가 붙어 있을 겁니다. 노란 마크. 그 다음에 여기도 노란 마크일 겁니다. 여기는 빨간 마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여기는 얘와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요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코스에 가서 얼마 전에 에덴밸리 가서도 이거 코스 제가 세팅해 줬거든요. 세팅은 뭐냐면 디자인해 갖고 야 요렇게 만들고 17야드에 뭐 만들고 이런데 거기다 마크 같은 거 이렇게 꽂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디자인상에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경기를 하다 보니 실제 룰이 발생하면 저기다가는 빨간 마크를 꽂아주는 게 공정한 경기가 되겠다는 걸 코스 세팅을 하는데 그게 좀 많이 변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는 빨간 마크를 저쪽으로 바꾸고 노란 마크를 이쪽으로 설정해야 플레이어가 보호받지. 드랍할 지점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워터 해저드에 이 요걸 좀 노란 마크로 가상을 할게요. 이렇게 노란 마크, 그 다음에 빨간 건 빨간 마크로. 왜 여기는 빨간 마크여도 좋을까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해저드에서 빠지면 거의 다 노란 마크입니다. 그러면 룰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해저드에 빠지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는요. 그 자리에서 치는 겁니다. 그냥. 제일 어떻게 보면 룰도 아니죠. 그냥 있으면 치는 거죠. 벙커에서 치듯이. 해저드에 들어갔는데 물도 없고 또 뭐 물도 있는데 들어가서 뭐 칠만 하네. 클럽만 어드레스 안 하면 그럼 치는 거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친다. 두 번째는 백도 하는 겁니다. 아까 자리로. 어떤 룰이든 백도는 반드시 돼 있어요. 드라이버 300야드 때려놓고 백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룰에서 드랍할 지점을 찾아줘야 그 사람이 피해를 안 본다 이겁니다. 3타째 올릴 수도 있는데 다시 백도 하면 또 여기 와야 4타째 타수가 달라지죠. 구제를 시키기 위해서 빨간 거를 할 거냐 옐로우 마크를 할 거냐를 잘 설정해 주면 거리에 대한 거는 보호를 받아주게끔 세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자리. 세 번째는 들어간 지점에 홀을 연결한 후방선상. 후방선상에 드롭. 이렇게 된 거죠. 3개를. 후방선상 어디든. 원래는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들어간 지점에 홀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게 또 달라요. 이렇게 후방선상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칠 수 있는 거죠. 코스 내니까. 여기는 코스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칠 수 있다. 들어간 지점에서 핀을 보고 플렉스틱을 보고 후방선상으로 끝없이 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나무가 있다 더 빼세요. 50m 더 빼갖고 탄도를 띄우면 가겠다. 쭉 뺀다. 룰을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이 병영 해저드는 2개의 룰이 더 추가가 됩니다. 2개의 룰이. 자, 볼게요. 방금 전처럼 이렇게 빠졌다. 딱 빠졌다. 연결해 볼까요? 칠 데가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물이에요. 그리고 오비 바운드네요. 들어간 지점으로부터 핀을 연결했으니까 이쪽이 후방이잖아요. 이거 다 물인데요? 온전시네? 칠 수 없다, 이제. 그러니까 병행 해저드는 수직을 연장해도 뒤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얘는 돌아 들어오면 코스 일부가 돌아 들어오는데 이렇게 병행이 되어 있는 건 코스 일부로 들어올 수가 없죠. 왜? 그린이 저쪽에 있으니까 반드시 나가죠.
이쪽도 나가죠. 그죠? 예, 그렇게 돼 있는, 병행이 돼 있는 곳은 빨간 마크를 꽂아주면 구제가 되는 룰이 있다 이거죠. 아까의 룰에다가 플러스 2개. 들어간 지점에서 홀보다 가깝지 않은 2클럽 내. 요게 있습니다. 왜? 벌타 먹었으니까 2클럽이죠. 또 한 클럽과 2클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타가 개입된 곳은 2클럽입니다. 벌타가 없는 곳은 한 클럽이죠. 뭐 플라워 베드에 들어갔다, 뭐 인공 장애물, 뭐 스프링클러에서 드러낸다 하는 거는 벌타 없으니까 많이 가지 마라.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드랍 지점은 이거는 좀 잡고 해라. 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최초에 여기가 이제 2클럽 내라면 여기서 2클럽을 하지 마시고 여기가 물이면 해보죠. 여기라면 여기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이렇게 코스는 저긴데 그러면 여기서 2클럽이라니 이래 놓고 여기서부터 2클럽이죠. 그죠? 이제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2클럽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 꽂고 2클럽을 재고 꽂고 거기서 또 떨어뜨린 놈이 한 클럽 내려만 멈춘다면 4클럽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 클럽 내다 2클럽 내도 냉정하게 잘 어떻게 보면 한 클럽 내도 3클럽 갈 수 있고 2클럽 내도 4클럽은 갈 수 있다. 이런 게 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룰을 잘 이용하시면. 그리고 드랍을 하더라도 아까 같은 옵션에서 야 이걸 1번을 쓸까 2번을 쓸까를 잘 봐서 어느 게 내가 다음 샷을 공략하는데 좋은가 이렇게 했는데 저기가 굴러가면 룰 안에서 드랍이 돼갖고 나 쳐야 되면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라이가 더럽게 안 좋네. 막 다운힐이고 그러면 다른 옵션을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저드에 공이 빠지면 그 뭐라 그러죠? 언플레이어블 볼? 언플레이어블 볼. 잠정구. 안 됩니다. 잠정구는 공을 분실했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가 의심될 때만 때리는 거고 잠정구는 여긴 빠지면 가서 룰이 있어요. 그냥. 가서 이 룰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물에 빠졌는데 나 잠정구 칠게.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물에 빠지면 해저드 룰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1번 홀에 들어간 볼. 아까 얘기했던 거죠. 홀에 들어간 볼. 홀드는 공이 완전히 안 보이면 들어간 거다. 예, 그런 거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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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요. 이제 요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여기가 코스입니다. 물이 요렇게 돼 있어요. 물이. 그러면은 이 지점과 연결한 아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서 2클럽 한 거 아닙니까? 이 지점도 가능합니다. 반대편.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저드의 또 다른 번면에서도 가능하다. 여기로 들어갔지만 이걸 거서 이 최초의 드랍 지점의 반대 방향에서도 가능하다. 제가 그냥 설명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런 일도 생깁니다. 제가 해봤어요, 이거. 이 룰을 하니까 건너갔어요, 저쪽으로. 좋다 이겁니다. 공략하기가. 가는 거죠.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뭐가 나무가 다 이렇게 있다. 나 이리 때리고 이리 갈라 했는데 이리 가면 그 다음에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쏜다. 가는 거죠.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룰이니까 알아놓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앞에 물 탁 있는 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리막 다시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어딜까요? 3번을 걸쳤습니다. 하나 물인데 둘, 셋. 어딜까요? A, B, C. 어디를 기점으로 봐야 되나요? 마지막. 예. 저게 100번을 걸치고 들어가도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경계선. 해저드의 경계선으로부터 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뭐 빨간 예를 들어서 노란 마크다. 그러면 후방선상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때려야죠. 그죠? 예,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리는 안 가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빨간 마크면은 뒤로 갈 필요 없는 거죠. 빨간 마크면은 2클럽을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거리보다 그러면 여기에 드랍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그래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연장하다 보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때리는 거죠. 그래서 빨간 마크는 노란 마크일 때 드랍할 수 있는 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좀 불공평하다. 그럴 때 빨간 마크를 꽂아줘서 드랍할 수 있는 점을 조금 펴주는 겁니다. 너 왜 거 가서 드랍해 이 사람아 여긴데 그러면 이제 물어본 사람이 무식해진다 이겁니다. 쫙 등고선을 이렇게 쫙 거가지고 이렇게 생각 항상 이걸 그리시면 돼요. 이퀴 디스턴스라 그러는데 이퀴 디스턴스 거리가 같다 등고선을 쫙 거서
등고선을 그으면 그 마진에 두 군데가 나올 거예요. 그죠? 딱 어떤 동그라미가 있어. 여기가 여기가. 여기 잘 모르겠다. 근데 저쪽은 내가 이거 하나 해야 되네. 그럼 이쪽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한 클럽에 대한 거는 최초에 드랍할 수 있는 지점이 내가 구제가 안 되면 이걸 놓고 그다음부터가 한 클럽이거나 두 클럽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못 지키시면 2벌타예요. 그리고 그거는 2벌타는 내가 잘못했다 하고 다음 홀로 넘어가기 전에 수정하면 2벌타고 모르고 하면 DQ입니다. 실격이에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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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후에 동반자나 이런 사람들이 해저드나 아웃 바운드나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해저드와 아웃 오브 바운드를 그렇게 애매한 곳에 경계선에 충돌하게는 설계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나쁜 코스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그게 가가지고 아웃 오브 바운드 라인에 있다면 가가지고 공이 없어요. 물에 빠졌다. 그러겠죠? 왜? 아웃 오브 바운드면 다시 가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이겁니다. 미안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또 여기 룰에 있어요. 워터 해저드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지. 야, 일단 가보자. 가서 오비에서 공이 있으면 그 주워 가지고 내가 오비티에서 칠 것이고 가서 오비에 공이 없으면 워터 해저드로 간주하자. 이렇게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편히 치적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건 안 돼요. 그냥 공이 없으면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간주하거나 분실구로 봐버려야죠. 물에 빠졌다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에 빠질 때는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대. 빠졌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퐁당됐다든지 뭐 좀. 근데 이거 참 애매한 거예요 사실. 우리 뭐 가는데 앞에 사람이 봐주지 않잖아요.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다 봐준다 이겁니다. 중계차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그 질문은 뭐 상황 따라 다른 거죠. 딱 답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거다 이겁니다. 코스는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 룰링이 잘 안 되도록 하면 그걸 룰 심판관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그죠? 룰 심판관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제일 빨리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판사도 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판례와 모든 걸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이렇게 몰고 가야 되겠다 하는 거니까 이 엄청난 룰을 지금 발생하는 상황에서 혹시 내가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게 무슨 룰이 그래요? 할 때 그게 말이다 얘야 이거거든.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보통 60, 70대입니다. 미국의 룰 오피셜들은 나이도 많아요. 근데 뭐 룰의 박사죠. 이거 하나 다 갖고 있어요. 저 룰집하고. 그래갖고 어디서 이제 뭐 어느 코스에서 뭐 캐리웹이 부릅니다. 그러면 한 1분 내로 팍 갑니다. 딱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공 어딨어? 공 어딨어? 어떤 상황이야? 그리고 누가 움직였지? 이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 그럼 뭐 이제 따질 때도 있잖아요. 옛날에 막 김면도 울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룰집을 딱 펴주는 거죠. 그걸 잘 핍니다. 이걸 착, 금방 착, 여기 있거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레터럴 워터 해저도 하나 있고, 23번에 오나.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오나신데 먼저 치십시오. 오나. 오나가 아니고 아나입니다, 아나. 예, 아나. 예. 뭐라 그럽니까? 한국, 존경받는, 예, 그런 거죠. 오나가 아닙니다. 오나는 주인이잖아요. 오나시니까 먼저 치세가 아니라 아너입니다. 아너. 예. 그거는 좀 많이 쓰시는 말이니까. 예. 예, 그래서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어는 오나가 되다라고 말한다 할 때 요것도 우리식의 그 오나가 아너죠. 예. 그 다음에 레터럴 워터 해저드. 아까 빨간 마크 얘기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구제 방법이 나올 거고요. 라인 오브 플레이. 그 다음에 라인 오브 퍼트. 아까 퍼팅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선 얘기했습니다. 플레이선. 이것도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서서 공을 치는데 타겟 방향인 거지. 저쪽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기가 그린인데 여기에 무슨 이렇게 장애물이 딱 앞에 있다 이겁니다. 나 이리 칠 거거든. 응? 이리 칠 거니까 구제받겠네. 그래갖고 드랍을 할 수 있다. 라인 오브 플레이가 아닌 곳에다가 떼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라인 오브 플레이, 그죠? 예. 내가 그래도 모든 게 공이 그린을 향해서 때리는 거지. 나는 말이야, 백도로 이리 쳤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갈라 그랬어. 그렇게 억지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라인 오브 플레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라인 오브 플레이는 뒤에 서 있다든지 또 앞에다가 뭐 이런 걸 탁 놓고 앞에 언덕 있어가지고 싹 올라가서 보고 퍼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런 게 다 벌타예요. 그걸 규정하는 겁니다. 네가 갔다가 우연히 갔다 오기가 귀찮아서 하나 퍼터 탁 버리고 왔는데 그놈이 우연히도 라인 오브 플레이 선상에 놓여 있으면 방향타를 놨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인 오브 플레이를 규정한다. 사람이 그러면 안 보이는 거기에 서갖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똑같은 겁니까? 이렇게 했다가 사라지죠. 여기다. 예? 그리고 끝까지 서 있지는 못하는 거죠. 라인 오브 퍼트를 지시할 수 있지만 끝까지 고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면 내가 저 뒤에 보니까 무슨 먼 산에 하얀 집, 지붕, 뭐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지? 아, 저기가 내 타겟이다. 알았어, 비켜. 이래야죠. 꼭 가만히 서 있어. 그러면 2볼 탑니다. 그래서 라인 오브 펫, 라인 오브 플레이를 규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루즈 임페디먼트는 규정을 할게요. 이제부터 이제 3가지죠. 골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무슨 물건이 많습니다. 물건. 예, 물건. 그 물건을 2가지로 규정하시면 됩니다. 코스의 일부냐? 그러니까 코스의 일부는 코스의 일부고요. 코스의 일부가 아닌 것들이 있는 거죠. 크게 나눠서 자연물, 나무. 이게 다 코스의 일부죠. 자연물로서 자라지 않고 죽어있고 생장하지 않는 것들. 나뭇잎. 뭐 예 하나씩 들어보세요. 솔방울. 많죠. 이런 것들. 루즈 임페디먼트. 떨어진 요즘 냄새 많이 나는 거 뭐죠? 좋은 거. 많던데 이 동네. 예? 모과. 많죠. 골프장에. 감. 이런 거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규정을 해야 얘를 치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죠. 그죠? 그 자연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루즈 임페디먼트. 루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연물이었습니다. 자연물. 그런데 이제는 죽어 있고요. 죽어 있고 생장, 자라지 않고 땅에 붙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솔방울이 반쯤 땅에 묻혀 있는데 그걸 잡아 뽑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툭 차서 굴러갈 정도지 막 집어 뽑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돌멩이 루즈 임페디먼트죠. 이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자연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연물로서 장애물인 거예요. 그렇게 불러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세련되게 루즈 임페디먼트라고 불러요. 룰 심판관들이. 그래서 자연물이었던 놈이 죽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박혀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이거 우즈가 있었던 일. 요만한 돌멩이 옮길 수 있는 거죠. 코스에서. 루즈 임페디먼트 옮길 수 있죠. 솔방울 옮길 수 있고 뭐 나뭇잎 옮길 수 있고 솔잎 다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돌멩이는요? 옮길 수 있죠. 돌멩이 옮길 수 있죠. 돌멩이 옮길 수 있죠. 그러면 바위는요? 이만한 바위는요? 옮길 수 있어요. 예. 왜? 제가 돌멩이도 자연물이죠. 죽었죠. 땅에 박혀 있지 않은 거죠. 제가 얘기한 바위는 전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바위가 땅에 그렇게 올려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조경으로. 이거는 루즈 임페디먼트예요. 박혀 있다면 코스의 일부죠. 옛날에 타이거 우즈 몇 년입니까? 99년도 텍사스 오픈인가? 바위가 이거는 유명한 얘기라서 이만한 바위가 있었어요. 공이 그 뒤에 있었어요. 이 뒤에 룰 사례집에도 나옵니다. 너무도 운이 좋은 타이거 우즈 제가 그 뒤에 사례인데 이게 딱 떨어졌는데요. 영악한 거예요. 딱 보니까 밑에가 떠 있네. 안 박혀 있네. 이거 조형물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루즈 임페디먼트 룰에 다 맞는다 이겁니다. 자연물로서 죽거나 자라지 않고 땅에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들을. 문제는 이제 루즈 임페디먼트는 치울 수 있다죠. 그죠? 치울 수 없으면 내가 바꾸는 건데 지체 없이 치워라 이렇게 돼 있죠. 타이거 우즈는 지체 없이 치울 수가 있었습니다. 왜? 갤러리가 많잖아요. 타이거 우즈 군단이 있잖아요. 여럿이서 그렇게 바위 밀었습니다. 거기서 쳤습니다. 버디했습니다. 그러면 타이거 우즈가 아니었으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면 루즈 임페디먼트를 가 안 움직여지면 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하고는 달라요. 그냥 쳐야 돼요. 네? 나 솔방울 치우기 싫다. 그러면 솔방울 치우기 싫고 나 그럼 드랍할래. 그러면 솔방울 안 치우고 드랍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솔방울 치워봐야 라이가 안 좋으니 차라리 나 드랍할게.
그럼 얼마나 룰을 변형하겠어요. 그러니까 루즈 임페디먼트는 지체 없이 치워야지 못 치우면 예? 언플레이어블 룰을 서니까 한타를 맞죠. 이제 언플레이어블 나오겠지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즈 임페디먼트는 그런 룰이 된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좀 하시는 건데 모래 및 흩어진 흙은 퍼팅 그린 있는 경우를 빼고는 루즈 임페디먼트다. 그린 위에 있는 경우만 루즈 임페디먼트다. 그죠? 모래하고 흙은 그린에서만 루즈 임페디먼트. 요거만 딱 규정을 바꿔놨어요. 왜? 그린에서는 얼마든지 모래, 흙 치우셔도 되는데 가을철 가면 공 뒤에 모래 있고요. 싹 긁습니다. 벌타죠? 못 치우는 거래요. 코스의 일부예요. 코스의 일부를 변형하는 거는 이 벌타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하고 흙은 그린에서만 루즈 임페디먼트다. 루즈 임페디먼트는 어디서 치울 수 있는데 through the green에서는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못 치우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분실구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나옵니다. 잃어버리거나 자기 공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실구다. 마커, 요거는 이제 마커는 누구다. 마커에 맞으면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고요. 움직인 볼, 그다음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 나왔습니다. nearest point of relief. 아까 많이 했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최초의 드랍 지점이 어딘가를 할 때 이 지점을 찾아내야 A가 되냐 B가 되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룰이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볼은요 이렇게 됩니다. 움직인 볼. 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멈춰있던 볼이 움직이거나 움직이고 있는 볼을 어떻게 하겠죠, 그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있는 공을 발로 차거나 뭐 클럽으로 부주의를 했거나 하는 움직인 거 누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기 플레이어가 움직이면 다 벌타예요. 1벌타 제자리. 제가 가다가 남의 걸 툭 찼다. 미안하다. 그걸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 악살 먹이려고 이렇게 찰 거를 막아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이씨 모르겠다. 탁 찼다. 그게 룰에서 만약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남의 공 막 차고 다니겠죠. 그게 아니다. 그냥 본인 플레이어 그럼 아까 캐디도 플레이어예요. 뭐 이런 게 툭 넘어졌다 했던 그거는 움직인 거죠. 그거 외에 움직인 건 다 제자리다 이거죠. 나중에 아웃사이드 에이전시 구계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개가 지나가다 찼다. 다 똑같은 겁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차나 개가 차나 새가 차나 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규정할 거고. 움직이는 공을 어떻게 할까요? 움직이는 공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움직이는 공을 오는데 탁 이렇게 하거나 탁 이런 거 많이 하죠. 타이거 우즈공 많이 그러잖아요. 땅 쳤는데 쫙 날아가다가 아웃 오브 바운드로 딱 들어갔는데 공이 탁 나와요. 치는 겁니다. 치는 겁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이제 멈춰있는 볼을 움직였을 때는 누가 움직였냐에 따라서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움직였으면 제자리. 나와 부속된 사람이 움직이면 1벌타 받고 제자리. 이런 거죠. 하나는 무벌타.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공을 어떻게 어찌어찌 했다. 어찌어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멈추거나 방향을 탁 바꾸는 거죠. 내 공을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때렸는데 바위 맞고 옵니다. 2벌타죠. 내 몸에 맞았으니까. 움직이는 공을 내가 세웠다고 보는 겁니다. 룰에서는. 나는 피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피했는데 맞고 이렇게 됐다. 피했다? 그럼 벌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공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했거나 캐디를 맞췄다. 다 2벌타인 겁니다. 2벌타.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이 어떻게 했다. 벌타도 없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움직이는 공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제자리를 못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공이 가는 연장선상인데 네가 맞았으니 2벌타만 부과하는 거죠. 그죠? 그걸 다시 뭐 찾을 게 없잖아요. 그냥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갤러리가 탁 찬 공이 가능할까? 공이 쭉 와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을 때 차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재밌어지는 거예요. 공이 안 멈췄을 때 차면 되는 거예요. 멈췄을 때 차면 제자리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벌타는 없지만 공이 멈춰 있는데 움직인 게 되는 거죠. 쭉 와갖고 300야드 와가지고 막 멈추려고 그럴 때 와서 발로 차야 되는 겁니다. 룰을 아시면. 이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볼이 멈추거나 서 있는 공이 움직일 때 그 룰을 잘 이해하시면 야, 발로 차. 빨리 차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면 발로 차도 되는 건지 이게 유리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차주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공이 누가 찼느냐? 플레이어가 찬 거 아니잖아요. 갤러리가 찼어요? 혹은 뭐 부모 사출이 찼어요? 그들이 누구냐? 구계자입니다. 구계자에 의해서 된 거는 그냥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이리 온 걸 발로 찼지만 룰에서는 걔가 너무 노골적으로 차지 않았니? 이런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뭐 감성적인 얘기는 없다 이겁니다. 그냥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데 볼이 딱 바뀌었냐? 그럼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아웃 오브 바운드 날 게 사는 거잖아요. 타이거 우즈 정말 그런 거 많이 해요. 걔가 나쁜 게 아니라 타이거 우즈 군단들이 훌륭해요. 룰도 많이 알고요. 그냥 막 대충 공이 날아갈 지점에도 있다가 막 몸으로 육탄으로 막는 건데 뭐 어떡합니까? 룰을 이용하는 거죠. 예, 되는 겁니다. 예. 좀 여러분들도 훌륭한 스타가 돼서 그런 군단 많이 데리고 다니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장애물은 이제 아까 그런 거죠. 루즈 임페디먼트 외의 것들은 장애물입니다. 대표적인 골프장의 장애물이 혹시 하나만 얘기해 보실래요? 장애물. 여러분들 매일 보시는 겁니다. 예? 예? 전조등, 카트, 벙커의 고무래. 예, 그런 거. 예. 그거 다 장애물이죠. 그 다음에 아까 한참 얘기했던 이거, 골프 카트. 이런 거 다 장애물입니다. 그러면 장애물은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는 거고요. 움직일 수 없으면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가서 철탑이 있다? 움직일 수 없네. 철탑 못 뽑죠? 그러면 아까처럼 그 철탑을 또 거서 양쪽 AB 지점을 찾아서 드랍할 수 있는 최근 접점에서 한 클럽 내죠. 무볼 타니까 한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움직인다. 그러면 왜 레이크라 그러거든요. 그 썰에라 그러나? 썰에? 그 벙커에 그거. 예, 그거 왜 움직일까요? 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장애물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에 납니다. 그러면 벙커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게 놓여 있다. 누가 두고 갔네? 이거 장애물이죠. 이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장애물인 거죠. 휴대폰이야 장애물인 거죠. 이거 치워버리는 거죠. 공이 거기 있다 치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건 괜찮습니다.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편안해지는 겁니다. 장애물들은. 그러면 사과가 떨어져 있다. 움직일 수 있나요? 루즈 임페디먼트는 해저드에서 못 움직이죠. 그죠? 나뭇잎 못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럼 사과 움직일 수 있나요? 떨어진 사과? 못 움직이죠. 루즈 임페디먼트. 나뭇잎하고 똑같으니까. 솔방울도 못 움직이는 거죠. 담배꽁초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무래와 똑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저드에서는 고무래를 움직일 수 있으니 고무래는 인공장애물이잖아요. 그죠? 인공으로 된 건 다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과는 옮길 수 있나요? 못 옮기죠? 통조림 사과는요?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재밌는 겁니다. 이미 프로세스가 돼서 자연장애물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게 재밌어요. 실제 발생하는 겁니다. 통조림 먹다 버렸습니다. 통조림에 사과가 떨어졌어요. 통조림 깡통은 버리겠죠. 깡통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과는 이미 그 사과의 오리지널 그 물성을 떠났다. 장애물이 됩니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같은 사과가 아니다. 뭐 이런 룰 얘기할 때 룰 심판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과가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벙커에서 옮길 수 없는 것은 먹다 버린 사과, 뭐 담배꽁초, 뭐 이러면 답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룰 시험이라는 게. 아웃 오브 바운드는 경계선을 벗어나고. 아웃 오브 바운드 왜 나오나? 아웃 오브 바운드에 걸쳐 있는 공은 아웃 오브 바운드냐 아니냐? 이런 거죠. 이게 조금 한 5분만 더 할게요. 이걸 하셔야 되니까. 자, 아웃 오브 바운드가 이렇게 선으로도 되어 있고요. 이게 코스라면. 그다음에 말뚝으로도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뚝으로. 이렇게. 예. 그러면 자, 아웃 오브 바운드는 좋은데 어디가 아웃 오브 바운드냐? 여기냐? 예? 안쪽입니다. 안쪽 범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뚝의 안쪽, 사각 말뚝이라면 말뚝의 안쪽이 아웃 오브 바운드입니다. 그 연장선상이에요. 말뚝이 이렇게 한 20m 간격으로 있는데 곡선으로 그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말뚝과 말뚝 사이는 직선이에요. 실로 갖다 잽니다. 공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걸리면 오비냐 아니냐? 자, 그러면 요렇게 요게 말뚝 하나 더 있었어요. 이렇게 걷어요. 하나, 둘, 셋, 넷. A, B, C, D. 어느 게 오비죠? 하나도 오비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오비는 살려주는 룰이에요. 그죠? 걸쳐만 있어도 산 겁니다. 예, 그러니까 A는 당연히 인바운드고 B도 그냥 선에 걸쳐 있고 C도 그냥 걸쳐 있고 D도 바깥이만 선 안에 걸려 있다 이거죠. 이걸 실로 재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안쪽인데 쫙 연결해서 딱 세이프. 그래서 선을 규정할 때 이 안쪽 번면이다. 말뚝도 말뚝의 안쪽이다. 원통이더라도 원통에 그 선을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걸치면 산다. 해저드는 걸치면 A, B, C, D 모조리 해저드다 이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저드도 말뚝이 꽂혀 있잖아요. 물이 없더라도. 이렇게 걸쳐 있는 건 다 해저드다 이겁니다. 왜? 칠 수 있으니까. 칠 수 있잖아요. 오비는 살려주는 거고요. 해저드는 걸치는 겁니다. 라인만 걸쳐도 너는 이제부터 이거 해저드야. 그러면 어드레스를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해저드에서도 벙커처럼 공을 칠 때 클럽을 못 대는 거죠. 대면 벌타잖아요. 몇 벌타? 2벌타죠. 부주의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는. 그러니까 해저드 오케이. 뭐 들어가서 스윙 연습하다가 딱 들고 벙커처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게 아웃 오브 바운드가 아니라 해저드 마크라면 칠 수 있다. 클럽만 대지 않으면 된다. 이 공은 이미 워터 해저드의 룰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클럽을 대지 못하고 그다음에 딱 요게 있습니다. 아까 거기 보면 아웃 오브 바운드 말뚝은 장애물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못 옮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 옮긴다. 야 때릴 수가 없다 그 뒤에 들어간대. 그러면 내가 옮겨야죠. 벌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 얘만 아니다라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다네. 워터 해저드 말뚝은 뽑으셔도 됩니다. 아, 20 백스윙 하려는데 걸리네. 뽑으세요. 장애물이다 이겁니다. 장애물 뽑으시면 안 뽑아진다. 그러면 무볼타로 내가 드랍 지점을 찾아서 구제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동차 같은 경우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일 수도 있고 없는 장애물일 수도 있고 중계차가 왔다. 제가 이 실제로 본 겁니다. 엑센추어 매치 플레이 할 때 요한센 그 스웨덴에 차 밑으로 딱 들어갔어요. 예? 그랬더니 차를 옮기니까 차를 옮길 수도 있었거든요. 방송차지만. 지 맘입니다. 주체 없이 옮기면 되는데 차를 옮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쳐야 되고 차를 안 옮기면 드랍 지점이 까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랬더니 벌써 방송에서 막 시끌벅적하니까 운전수가 왔어요. 그랬더니 됐어. 뭐 차를 옮겨 그냥 내가 드랍하지. 딱 연장선상을 차 주위로 이렇게 쫙 등고선을 그려서 보니까 차 앞쪽인데 볼 떨어뜨려서 라이 백스핀 걸기가 기똥찬 거예요. 그린 주변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쳤어요. 보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프로 선수들이 이용해 먹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가 됐어. 그냥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처리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잠정구 심판은 뭐 러브 오브 더 그린. 이 러브 오브 더 그린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요. 스탠스는 아까 공을 치기 위해서 취하는 자세. 왜? 어드레스를 규정할 때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대면 네가 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스탠스는 뭐냐? 이렇게 하는 건 스탠스 아니다. 공을 치기 위한 준비 자세다. 이런 거를 이제 규정한 거고요. 스트로크, 티잉 그라운드. 예, 스트로크도 너 스트로크 했어 안 했어? 그거는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고 골프를 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클럽을 들고 볼의 전방 방향으로 지나가야 스트로크입니다. 예? 헛스윙도 이렇게 하면 한타다 이런 얘기죠. 벌타가 아니라 공을 놓고 머리를 이렇게 확 들어서 쳤어요. 한타죠. 그죠? 자, 스트로크를 했으니 스트로크를 그래서 규정한 겁니다. 공을 맞았든 안 맞았든 이 세 가지 내가 의도를 갖고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이 공 앞에 조금만 지나가면 스탠스 한 스트로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를 규정한 겁니다. 스트로크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치다가 멈췄다? 스트로크 아니죠. 왜? 이게 안 지나갔잖아요.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안 하면 된다. 설사 치겠다 이렇게 해도 이거 스탠스 안 취했죠? 그럼 스트로크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의 정의를 한 거고요. 티잉 그라운드 아까 얘기했고요. 스루더 그린도 나왔고 워터 해저드, 오구, 목적상의 퍼팅 그린. 요거는 목적상의 퍼팅 그린은 아까 퍼팅 그린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언플레이어블만 남은 것 같은데요. 언플레이어블. 공을 경기할 수 없을 때 플레이어의 옵션으로 자기 마음이죠. 아까 뭐 나무 위에 들어갔다. 그 룰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딱 하나 있습니다. 언플레이어블 볼 1벌타를 받고
룰에 의해서 세 가지 옵션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첫 차를 쳤는데 이게 뭐 나무 위에 올라갔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언플레이어블. 예, 내가 뭐 나무 숲속에 있는데 공을 도저히 칠 수가 없다. 예, 치면 거기서 계속 헤맬 것 같다. 번쩍 들고 나오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산기슭에 있는데 야, 나 한 볼타 먹고 나갈게.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룰만 아시면 이제부터 아까 해저드하고 비슷해요. 만약에 여기다 이거죠. 여기가 번면인데 좀 수풀이 우성하다. 공 들어갔다. 앞에 뭐 나무도 막 조그만한 게 있고 막 죽겠네. 한 볼타 먹으면 좋겠는데 벌써 들고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언플레이어블은 한 볼타니까 내려와면 투 클럽 내에 드랍을 하겠죠. 아까처럼. 첫 번째, 원래 친 자리로 간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자리에서 핀과 연결한 후방선상 어디든 간다. 가봐야 더 나쁘다. 예, 더 나쁘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투 클럽 내. 하나, 둘, 이 지점에 드랍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투 클럽 그래봐야 별로 개선이 안 되네. 1위는 절대 못 나오시는 거죠. 투 클럽 내가 아니고 후방선상도 아닌데. 그죠? 그러면 아까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덜썩 들고 나 한 타 먹고 내려올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 이거죠. 오소 플레이가 된다 이거죠. 오소 플레이. 그 오소 플레이를 잘못 기입하면 실격이 되니까 언플레이어블을 하더라도 잘 봐야죠. 1번은 하기 싫은 거죠. 제자리 가기 싫은 거지. 후방선상에서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이 있는지 투 클럽 내만 옮기면 내가 칠만한 상황이 돼야지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그리고 언플레이어블은요, 제가 좀 가끔 웃깁니다. 어떤 때 제가 언플레이어블을 했냐면요, 딱 때렸는데, 페어웨이에서 세컨샷이 무지하게 좋았어요. 한 80m밖에 안 남았거든요. 페어웨이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장난치느냐고, 친구들하고. 나 여기서 언플레이어블 할래. 예? 그냥 아무 상황은 없었습니다. 뭐 장애물도 없었고. 너무너무 좋은데. 네가 뭔데 언플레이어블을 해? 그게 내 옵션이에요. 내가 벌타 먹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벌타도 이렇게 참은 좀 이상한 벌타잖아요. 근데 노련한 벌타죠. 나 한 벌타 먹고 말이야. 언플레이어블 할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투클럽인데 드랍을 그냥 괜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타째가 되죠? 세 타째가 되는 거죠. 한 벌타 그냥 받은 거예요. 타수 조정한다고 장난을 한번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플레이어블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플레이어 맘이다 이겁니다. 플레이어 맘이다 이거죠. 누가 물론 좋은 상황에서 더 벌타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때 무슨 룰 관련 거 같은 거 뭐 경기할 때였어요. 그래서 언플레이어블이 얼마나 싱겁게도 가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멀쩡한 공을 들어서 나 1벌타 받을래. 언플레이어블 할게. 그래서 투 클럽 내나 혹은 거기 후방선상 한 10m 뒤에 벙커 그쪽 뒤에 가서 나 칠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싱겁게도.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언플레이어블이다. 그래서 언플레이어블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너 왜 언플레이어블 하는데? 왜? 쥐가 1벌타를 받으니까 아까 같은 그런 룰에서 이제 그거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 골프 룰 퀴즈가 있는데요. 쭉 보니까 다 된 거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에 아까도 그 우리 선생님이 피팅할 때 반발계수 얘기했듯이 참 어떻게 보면 첨예한 문제인데 아웃 오브 바운드가 났다. OBT 있죠? OBT. 예. 거기서 몇 타째 치는 거죠? 그러면 OB는 몇 벌타죠? 왜? 쳤다고 보는 거죠. 3타를 쳤다고 보는 거죠. 저 한 자리에서 7번 오비 낸 적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최초의 골프를 배웠거든요. 31살 때. OBT가 없으니까. 그러면 룰이 없잖아요. 다음에 룰이. 뭐 나가서 치게가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쳐야죠. 끝까지. 홀아웃 할 때까지. 몇 타가 되겠습니까? 1, 3, 5, 7, 9, 11, 13. 17타 정도 친 것 같아요. 저 핸디캡 18일 때예요. 제대로 칠 때인데. 그런데 저 그 룰 잘 몰랐어요. 한국에서 골프 안 치고 거기서 처음 친 건데. 중국에 가야 끝까지 치려는 겁니다. 난 왜 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걔가 치려니까 계속 쳤어. 공을 잘 치네. 쳤어요. 너 벌이나 잘 기억해놔라. 그래서 13579, 13579, 11, 13. 룰입니다. 그러나 일단 뭐 아웃 오브 바운드는 진행도 필요하고 뭐 그걸 뭐라 할 수 없죠. 일본도 그렇고. 자, 그러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났을 때 OBT에서 T를 꽂고 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룰에 있진 않아요. 왜? 룰에 없는 거니까. 예? 그냥 여러분들의 양식에 맡기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룰이 퀴즈입니다. 네? 저는 이걸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거기서 드라이버를 잡고 때려서 올리면, 그래서 팔을 하면, 나는 말이야 핸디캡이 8이야. 그게 핸디캡 8일까요? 만약 계속 때렸다면 그게 8을 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OBT도 내가 아무리 때려도 갈 수 없는 곳에 있는데 거기다 T까지 꽂아. 그래서 드라이브를 쳐. 만약에 자기가 잘 쳤다면 세컨샷을 드라이버로 티샷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왜? 볼은 플레이 에즈 라인인데 바닥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룰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OBT에 나가는 것 자체가 룰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친다라는 건 더더욱이 룰이 없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네 타째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을 받은 겁니다. 또 때리라면 또 납니다. 또 때리라면 또 나요. 예? 계속 때리는 겁니다. 저 미국에 학교 있을 때요. 계속 때리는 겁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잘 갔다고 해가지고 그 씩씩 돼갖고 걔는 한 300야드씩 때리는데 메고 옵니다. 카트도 못하는 거니까 학교니까. 300야드 한 번씩 왔다 가면요.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면 언플레이어블을 해라. 잠정구를 계속 칠 수 있는 거예요. 잠정구도. 야야 저공 나간 것 같아. 이번에 몇 번이니까 잠정구 또 때려. 이상해. 또 계속 때리면 됩니다. 잠정구 10개든 20개든. 가서 자기가 잠정구 친 볼의 순서대로 해갖고 룰을 행사하면 되는 건데 그거 뭐 대충 되겠지 해갖고 가서 없으니까. 없으면 룰이 없다 이겁니다. 백도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아까 제가 그랬어요. 오비가 아웃 오브 바운드가 나서 다음 샷을 친 것으로 감안했으니 그것도 무지하게 멀리 OBT까지 있는 곳에 가서 페어웨이도 좋아 이렇게 잘 막 놓기도 하잖아요. 그럼 라이 상태도 좋아. 거기서 다시 거리 욕심을 내고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서 다시 티를 꽂고 드라이버를 빼는 건 뭔가 좀 논리상 안 맞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마시고 또 남이 그러시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겠느냐. 그죠? 저는 이 부분을 좀 확산을 시켜서 룰에 없기 때문에 아웃 오브 바운드에서 골프 티를 꽂는 게 꽂아도 됩니까 아닙니까 하면 제가 답을 못 하겠어요. 룰에 없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해서 여러분들도 좀 동의하시면 예. 티박스 그 규정된 위치 거기에서만 티를 꽂는다고 룰집에 나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룰집에 있어요? 룰집에 아웃 오브 바운드가 나면 OBT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룰집에 그런 게 존재를 안 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에? 티박스 자체에서만 티가 가능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났을 때 OBT에 가서 거기서 티박스에서 치라는 거 아닙니까? 아 룰에는 그러니까 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골프장의 로컬 룰인데 그걸 받아들이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설사 티를 써라 하더라도 양심이 있으셔야지. 예? 이미 오비 또 날 수 있는 것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그 자리가 제 본인의 티샷보다도 먼 자리에서 또 꽂아갖고 드라이버를 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행사하면 골프는 그렇게 불공평하게 돼 있지 않다. 설사 그렇더라도 놓고 치세요. 바닥에 아이언이나 우드로. 보니까 OBT에서는 티 자체를 꽂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요. 규정 위반이. 규정이 없다니까 그러시네. 규정이 위반이 아니라 규정이 없는 걸 하니까 그걸 갖다 하지 마세요도 못한다 이겁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룰에 오소라이즈가 있어도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건 충고가 된다 이겁니다. 룰에 없는 걸 행사하는데 내가 뭘 뒤질 게 있어야지 이 명문을. 그런 얘기입니다. 예? 김정필 씨가요? 자, 이 룰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골프 룰 첫 장에 보면 골프는 룰에 의거해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읽어보시죠. 룰에 의거해서 공 하나로 한타 혹은 연속적인 타로 홀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룰에 의거해서 룰을 잘 못 지키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잘 쳤어 하지만 사실 골프를 못 친 거다. 골프 룰에 의하면 골프 안 치고 오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룰은 나를 이렇게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요런 좋은 도우미의 역할로 좀 생각을 바꾸시고 요럴 때 내가 좀 잘 써먹으면 나한테 그동안에 도움될 수 있었던 거를 내가 잘 몰랐네. 그거를 좀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룰이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속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친한 그리고 룰을 지켜야만 골프라고 골프룰에 돼 있으니까 골프룰을 지켜야만이 골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룰을 지키셔야 골프를 치시는 거죠. 더욱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시간도 제대로 좀 못 지켰고요. 말도 좀 빨랐고 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소화하려니까 조금 그 많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좀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클럽 피팅이나 룰은 그 연락처나 그 메일 같은 거 받으셨으니까 좀 더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하시라도 필드에서 전화 많이 오십니다. 필드에서. 그다음에 저 클럽하우스 가갖고 진짜 이 되게 말 안 듣네 상대가 그러면 이제 전화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러다 하면 이제 되게 좀 이해도 하시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좀 많이 활용하시고요. 룰 좀 많이 읽으시고 룰을 친하게 지내시면 뭐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